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5월입니다. 5월이니까 1950인가요? 어떻게 지수가 또 밀리고 있네요. 네, 힘이 없습니다. 1954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연휴 이후에 자, 뉴욕 증시 어제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은 또 뭐 소폭이지만 그래도 조정받는 건 기분 나쁘고 지금 8거래일 연속 조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에 좀 사는 듯 하더니 진행하면서 다시 또 매도로 변심하고 있고요. 내일 또 옵션 만기 있고 금통위 있고 해외에서는 또 오르락가락 하고 있고 자, 또 5월 시장의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경민 연구원은 5월 시장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네, 5월 시장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본다면은 한 1950선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5월 중순, 5월 후반까지 안도랠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2013년 6월 저점 이후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2020선 전후에서의 저항력 때문에 코스피가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대 하단부가 195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50선이라고 하면은 12개월 포워드 PB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은 그 주가 수준 대비 지금 현재 1배 수준이 195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도 시장이 좀 밀리고 내일 옵션 만기 부담으로 좀 등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19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이런 등락 과정을 거친 이후에 5월 중순까지는 한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050선까지 안도랠리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6월 들어서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스권 트레이딩 정확히 저점과 고점을 알면은 밑에서 팔고 사고 위에서 팔고 반복할 수 있지만 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 흔치 않고 뭐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도 요즘 뭐 그렇게 매매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시장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답답한 심정인데, 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건 대충 알고 있어요. 뭔지는. 근데 뭐 그걸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고. 자, 실적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실적 시즌이 이제 뭐 다음 주면 5월 중순 접어들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이 얼추 마무리가 될 거고 이제 2분기 실적들로 접어들 텐데 2분기에는 실적이 어떨 것이냐라는 궁금증들이 생긴단 말이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5월 2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기업 중 그러니까 124개 기업이 발표했는데 이들 중에서 증권사에서 추정치가 발표되는 기업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치 대비 얼만큼 부합했는지를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 정도 상회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으로는 5.7%, 6.6%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면면을 보면은 좀 시장 자체 흐름에 있어서는 좀 충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영업이익 전망치라든지 순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12%, 13%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낮아진 눈높이마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종목, 그러니까 76개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적에 부합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0% 이상 상회한 종목 비율, 그리고 10% 이상 하회한 종목 비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하늘색이 매출액 기준이고요. 회색이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진한 군청색이 순이익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상치를 하회한 종목 비율이 매출액은 61%, 영업이익은 63%, 순이익 같은 경우는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0% 이상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은 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 순이익은 14%.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10% 이상 하회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영업이익으로는 35.5%, 순이익 기준으로 50%,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한 기업 절반이 예상치를 10% 이상 하회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 쇼크가 발생한 기업들 대부분이
연초 그리고 3월 이후 실적이 가시화되는 3월 이후 10%에서 30%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낮아진 눈높이마저 못 지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 실적 하향 조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번 주까지는 아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4월 말부터 코스피가 급격히 약세로 반전한 이후에는 아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분위기 반전이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실적 시즌을 어떻게 지내느냐,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중공업체들, 현대중공업도 실적 저조해서 이 주가가 열흘 연속 하락하고 네. 있고, 삼성중공업도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한 내용들을 발판에도 불구하고 1950포인트가 지지될 것이냐. 오늘 또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북한 대북 리스크 얘기가 또 네.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연구원. 1950. 이 숫자 노름일 수도 있겠는데, 네. 1950포인트 지지가 좀 될까요? 1950선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1950선이 정확히 지지된다는 것보다는 1950선 전후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 1950선을 회복하고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2000선을 지켜왔다가 2000선을 깨고 1950선까지 내려온 데는 그 트리거 포인트는 아마 실적 시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5월 2일까지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4%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대의 하단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BR 1배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950선 전후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좀 하방 역성을 강화하고 좀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 4월 수출이 전년 동월비 9%를 기록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경기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수출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점은 코스피 하방 역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양적 완화 기대, 그리고 중국의 정책 기대감 등이 맞물릴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휴 동안 좀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는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1950선 전후에서 좀 크게 밀리거나 아니면은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부 이벤트 점검해 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제가 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내일 금통위는 내일이 아니고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네. 올해 금통위가 금요일인 달이 5월하고 9월, 그리고 수요일인 달도 있습니다. 수요일은 10월 달에 또 수요일이네요. 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매번 목요일만 하다가 이제 또 착각을 했는데. 자, 5월 9일 금통일, 내일 모레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런 내부 이벤트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또 하시는지? 일단 옵션 만기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거래 대금이 적다 보니까 작은 매물 부담에도 시장을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외국인이 빅차익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기관의 빅차익 순매수랑 상쇄해본다면 한 500억 원 후반대에 불과하거든요. 거래대금이 4조, 5조, 6조 간다면은 이런 매물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3조를 넘기 힘들고 4조는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래대금이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물 부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더 내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쪽에서는 차익 매물,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도 쪽에서는 1,000억, 그리고 비차익 매도 쪽에서는 아마 오늘 내일 합쳐서 한 1,000억 정도가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목하실 부분은 외국인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어느 정도 다다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요. 최근 13,300계약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추가 매물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시장의 매물 부담도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 진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